제7장 세포 주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셀 사이클. 세포 주기 개론. CDK와 사이클린,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단백질이죠. 그리고 세포 주기의 M기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 그리고 각각의 세포 주기가 돌아갈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를 확인하는 세포 주기 확인점, 셀 사이클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씩 해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포 주기 개론. 1장의 세포 이론에서도 배웠듯이 세포는 기존의 세포에서 생겨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세포는 반드시 기존에 있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해서 생겨나는 거겠죠? 지구상의 첫 번째 태어난 세포만 제외하면요. 그죠? 자, 이런 거 뭐 방학생활기획표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또한 라떼 이즈 홀스 얘기인가? 요즘은 저런 거. 방학 전날 저거 방학생활기획표 만들어 오라고 선생님이 시키면 저거 만들고 공부하겠다. 뭐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 공부는 무슨 개뿔. 자,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하게 이 새로운 세포가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가 태어났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G1이라고 불러요. G1기. G1 phase. phase라고 영어로 하는 G1 phase of the cell cycle. phase. G1기, S기, G2기, M기. G는 뭘까? G는 갭이에요, 갭. 자, G1기의 앞에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M기, 마이토시스 세포 분열기이고, G1기의 뒷기는 S기, DNA 합성, 신테시스죠. 신테시스, 합성하는 기, S는 신테시스의 S자. 그래서 마이토틱기, 세포 분열하는 기와 S기 중간이라고 해서 중간에 갭이라고 해서 갭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S기가 끝나면 또 M기가 되기 전까지 두 번째 갭 G2기. DNA 합성 끝냈으니 좀 쉬는 시기가 G2기. 세포 분열 끝났으니까 좀 쉬는 시기가 G1기인데, 사실 쉰다고 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쉰다기보다는 굉장히 또 많은 준비를 하죠. 요즘 식당들이 보면은 뭐 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가지는 식당들 많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 없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1시간이라도 팔아야지. 근데 선진국형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식당들이 또 음식 맛이 되게 좋다고 보면 되죠. 쉬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 안에서는 재료도 열심히 프랩하고 설거지도 해놓고 청소도 다시 하고 깨끗하게 점심 손님을 보내고 저녁 손님을 맞는 준비를 하는 거죠. 세포 주기도 마찬가지예요. G1기하고 G2기의 갭, 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포는 쉬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날 S기와 엄청나게 더 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날 M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포 안에서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 G1기와 G2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1에서 S, S에서 G2, M에서 다시 세포가 분열이 끝나면 G1으로 넘어간다. 자, 이게 바로 진핵세포, 유캐리오틱 셀의 세포 주기야. 이 세포 주기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세포 하나가 불로 분열한다. 진핵세포는 저런 세포 주기가 명확하게 있지만 프로캐리오틱 셀, 박테리아들은 저런 명확한 주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세포 주기라고 하면 대개 진핵세포의 세포 주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녕, 나의 이름은 릴렌 하트웰이야. 리 하트웰이라고 부르죠. 예전에 학교에 갔다 몇 번 뵌 적이 있는데요. 연세가 많으시네. 39년생. 나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단백질을 발견해서 2001년에 N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분이 사용하신 거는 효모, 이스트다. 단세포 진핵생물이다. 이스트 효모는 저자가 실험에서 사용하는 포유동물 세포에 비해서 훨씬 키우기가 저렴하고 간편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진핵세포이다. 진핵세포. 제 대학원 동기, 그때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확한 연도는 얘기 안 드릴게요. 동물세포를 배양하면서 하는 실험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요즘은 뭐 한 절반은 안 되나? 생명과학과의 한 40% 정도의 실험실이 포유동물세포 배양을 하는 것 같은데,
과마다 특성 차이는 있겠지만 잘 나가는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실에서는 많은 대학에서는 좀 더 많이 뭐 요즘 뭐 굳이 포유동물 아니고 뭐 초파리나 뭐 선충 같은 거 연구해서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죠. 예. 어쨌든 대학원생 때 포유동물 세포를 키우느라고 사실 뭐 다른 연구실들은 뭐 박테리아 키우고 그런 연구실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말씀드렸겠지만 배지도 비싸고 배지에다가 안에 여러 가지 성장인자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피탈 보바인 시럼 BS 피탈 이 뭐야? 태아 보바인 혈청 그쵸? 그냥 소혈청도 아니고 태아의 소혈청 그냥 소보다는 태아인 상태의 소는 아무래도 발생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더 많은 성장인자 같은 것들을 피 안에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임신한 소를 당연하지만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태아를 꺼내서 혈청을 뽑아가지고 이걸 동물세포 배양에 사용하는 거죠. 굉장히 비싸요. 같은 부피의 최고급 양주보다 비싸죠. 싱글 몰트 위스키 30년산 위스키 정도 값이 나가죠. 그죠? 더 하죠. 맞아. 훨씬 더 비싸죠. 일반적인 가격보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제 동기가 교수님한테 이거 포유동물 연구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똑같은 연구비를 따도 박테리아 연구하는 사람에 비해서 돈의 여유가 너무 없다.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대부분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연구재단 연구비에 의존하는데 뭐 박테리아 키우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론 생물학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포유동물 전자세포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연구비에 기본 연구비 기본은 다 똑같죠. 제일 기본이면 5천만 원, 좀 잘하면 한 1억, 아주 잘하면 뭐 2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험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들이 좀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저는 포유동물 세포를 연구하기 때문에 여기가 특별히 돈이 많이 든다고 좀 약간 엄살을 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그래요. 이 박테리아 키워서 연구하는 옆 실험실을 물어보면은 똑같이 연구비를 5천만 원을 받아도 뭐 재료비를 자기는 뭐 500만 원밖에 안 쓴다. 근데 저희는 재료비를 막 4천만 원씩 써야 된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그건 뭐 앞으로 여러 번 바뀌겠으니까 뭐 그런 불편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이 교수님 우리 연구실은 포유동물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스트로 바꾸고 싶어요. 무척 방도란 얘기죠. 교수님 평생 포유동물 세포만 키워가지고 연구해갖고 그걸로 실험실 셋업해서 대학원생 뽑아가지고 자기가 하던 실험 시키려고 했더니 사실 학부생 입장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올라가서 실험 과제의 가격을 아는 순간 너무 황당하게 놀랄 수 있죠. 별것도 아닌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20원이면 만들 것 같은 걸 막 2만 원, 5만 원씩 팔고 실험 기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러한 혈청 같은 게 한 병에 그 당시 뭐 10몇만 원, 지금 한 50만 원 이상 하죠. 한다는 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진핵세포니까 동물세포 연구하지 말고 이스트 연구하자고 그 친구가 한때 잠깐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겠죠. 어쨌든 이스트는 겉보기에는 박테리아처럼 보이고 굉장히 쉽게 키울 수가 있는데 아주 큰 장점이 있죠. 키우기가 저렴하죠. 또 하나의 장점은 키우기가 저렴하면서도 동물세포와 같은 진핵세포, 세포 주기가 뚜렷한 유캐리오틱 셀이라는 거죠. 하지만 박테리아는 세포 주기가 뚜렷이 없다. 리 하트웰 이 박사님은 이 파일 사이즈가 커가지고 리프레시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이해해 주세요. 리 하트웰 박사님은 CDC라는 효소, 엔자임의 돌연변이체와 야생형 Y타입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여기 실험한 게 있어요. 자, 25도씨에서는 우리 둘 모두 잘 기능한다. 얘네들 효소예요. CDC라는 효소에 이 초록색은 와일드 타입, 그리고 이 핑크색은 CDC 온도 민감성 돌연변이 Temperature Sensitive Mutant. 온도 민감성.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도씨에서는 둘 다 얘도 오케이,
얘도 오케이. 둘 다 기능을 잘하는데 37도씨로 온도를 올리면은 Y타입은 오케이인데 얘는 노케이. 오케이란 말은 없죠. 얘는 기능을 못한다. 37도씨에서는 기능을 못한다. Temperature Sensitive Mutant는. 그래서 CDC라는 효소의 도렌베니체를 가지고 있는 효모 이스트를 사용하여 온도를 37도씨로 올려주어서 CDC의 기능을 알아냈단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온도를 올리면 얘가 기능을 못하니까 얘가 세포 내에서 담당하는 어떤 기능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기능일까? CDC, 얘의 기능은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은 이 CDC, Temperature Sensitive Mutant 단백질이 기능을 못해서 망가져서 얘가 원래 하고 있던 기능인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위는 야생형 CDC를 가지고 있는 효모예요. 25도씨에서 밑에는 CDC 온도 민감성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효모예요. 효모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분열할 때 출하형 효모, 버딩 이스트, 싹이 나가지고 싹이 점점 커지면서 두 개의 효모로 딱 분열하는 거죠. 여기 싹이 나고 싹이 커지면서 두 개의 효모로 분열하는, 계속 분열을 잘 하고 있죠, 그죠? 얘는 처음에 여기서 싹이 났다가 이렇게 점점 싹이 커져가지고 두 개로 분열하고, 얘는 싹이 좀 커진 상태에서 처음이었으니까 두 개로 분열하고 다시 또 분열한 애들이 또 싹이 나고 이런 식으로. Wild 타입이랑 TS라고 할게요. Temperature Sensitive, 온도 민감성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CDC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효모 둘 다 모두 25도씨에서는 잘 자란다. 25도씨를 이럴 때 무슨 템퍼레처라고 해요? Permissive Temperature. 둘 다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Wild 타입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Temperature Sensitive Mutant 돌연변이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온도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25도씨에서는 야생형 CDC를 가진 효모, CDC Temperature Mutant, 온도 민감성 돌연변이를 가진 효모, 둘 다 잘 자란다. 후라 효모, 버딩 이스트, 버드, 싹이 나는 이스트의 분열 모습이다. 효모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추라, 싹이 나서 분열하는 효모가 있고, 가운데가 뚝 잘라져가지고 피션, 쪼개지는 걸 피션이라고 그러죠. 피션 이스트는 분열 효모는 싹이 나지 않고 가운데가 갈라져서 분열한다. 싹이 나고 이렇게. 네. 자, 25도씨에서는 Wild Type CDC를 가지고 있는 효모, 그리고 Temperature Sensitive Mutant CDC를 가지고 있는 효모 둘 다 분열을 잘 했는데, 온도를 37도씨로 올리니까 어떻게 됐다? 온도를 37도씨로 올리니까 야생형 Wild Type은 여전히 잘 자라는데 CDC 온도 민감성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효모는 이 단계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분열이 안 되죠. 그렇죠? 37도씨에서는 온도 민감성 돌연변이 CDC, Temperature Sensitive Mutant CDC를 가지고 있는 이스트는 세포 주기의 한 지점, with 얘의 경우는 M기, 세포 분열기, 자, 세포 사이클 G1, S, G2, M 이렇게 된다 그랬죠. M기, 세포 분열기에서 얘가 딱 분열을 해야 되는데 짠 하고 분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경우는 M기에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CDC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M기에 활약하는 CDC는 M기를 지나가게 해주는 CDC. 예를 들어서 뭐 G1에서 S기로 들어가게 하는 또 다른 CDC, 뭐 CDC 프라임이라고 하죠. 뭐 S에서 G2로, 뭐 G2에서 M으로 넘어가게 하는 또 다른 뭐 CDC2 프라임. 실제 이름은 이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CDC는 세포 주기별로 여러 종류가 존재해서 각각 자기가 담당하는 세포 주기 진행을 맞는 세포 주기의 각 사이클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CDC는 M기를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CDC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효모를 이용한 실험에서 CDC라는 효소가 세포 주기 진행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았지, 이번에는 세포 융합 실험을 통해 S기의 세포를 G1기의 세포와 융합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생겨났을까? 자, S기 세포를 G1기 세포와 같이 셀 퓨전, 융합을 시켰어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보면 셀이라는 악당 빌런이 나오는데 뭐 그동안의 캐릭터 베지터, 손오공, 피콜로 이런 친구들의 세포를 융합해서 자기 세포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죠? 세포 융합은 아주 오래전부터 80년대 혹은 그 이전부터 많이 연구되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가 샌다이 바이러스 그리고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 두 개의 세포를 하나로 퓨전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두 개의 세포, 하나는 S기의 세포고 하나는 G1기의 세포인데 얘를 두 개 퓨전시켰더니 두 개 둘 다 S세포가 이 핵을 보면 이 핵이 S기의 핵인지 G1기의 핵인지 알 수 있죠. S기의 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안에 있는 DNA가 합성을 하고 있겠죠. DNA 합성기 신테시스기니까 DNA 양을 두 배로 불리는 그러한 DNA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핵은 S기의 핵이고 DNA 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핵은 G1기의 핵이에요. 어쨌든 이 두 개의 핵을 퓨전시켰더니 쉬고 있었던 G1기의 핵조차 DNA 합성을 개시하더라. 즉 S기의 핵으로 바뀌더라. 이건 무슨 얘기죠? S기의 세포 안에 어떠한 물질, 효소겠죠. 효소. CDC라든가. CDC는 주로 이스트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이고요. 동물 세포는 이따 나오겠지만 주로 CDK라는 이름을 쓰죠. 어떠한 물질 효소가 G1기의 세포를 S기로 넘어가도록 도와주었다. 자, 첫 페이지에서 공부했지만 다시 복습. S기는 DNA 합성을 진행하는 시기, M기 마이토시스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 G1기 gap1, M기가 끝나고 S기까지 휴지기, gap2, S기가 끝나고 M기 전까지 휴지기. 세포 융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샌다이 바이러스 혹은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등을 처리해서 유도할 수 있다. M기와 S기는 너무 힘든 시기라 끝나고 좀 쉬어야 돼. 실제로 쉬는 게 아니죠. 예전 책에는 이렇게만 써놨더니 실제로 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살도 찌워야 하고 단백질 합성도 해야겠죠. 그쵸? 살 찌워야지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겠죠. 자, G0, G1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뭐죠? 좀 초등학생으로 나오는데 좀 오버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 책이 2015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지금은 고등학생이에요. G1이라는 G0라는 것은 나 신경세포처럼 성체의 세포는 거의 분열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 맞아요. 우리 몸의 세포, 저같이 성인 여러분 같은 성인의 경우에 성인이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세포는 몸의 세포는 거의 다 대부분 분열하지 않아요. 근육세포도 분열하지 않고 저희 상피세포 같은 것도 대부분 분열하지 않죠. 그리고 신경세포도 분열하지 않죠. 특히 신경세포,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갑자기 분열하거나 그러면 그건 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체의 세포는 분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분열하는 건 뭐 여기 피부 표피세포 같은 것들 계속 때로 벗겨져 나가니까 얘는 분열하고 뭐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근세포 계속 분열하고 그러는데 분열하지 않는 세포가 더 많다. 이렇게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G1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좀 뭔가 어색하죠. G1 다음에는 뭐 S가 오고 G2가 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G0, G1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는 G1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세포를 G1, G0, G1기라고 불러요. G0라고 부르기도 하고 G0/G1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자, CDK와 사이클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CDK, CDC, 아까 이스트는 CDC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CDC의 포유동물 세포 버전이 뭐다? CDK. 그리고 CDK의 활성을 위해서는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클린, 단백질의 양이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변해서 사이클린이에요. 여기는 Y축은 뭘까? 사이클린의 단백질 양. 이쪽은 뭘까? 시간이죠. 시간, 즉 세포 주기 진행. 앞에서 세포 주기에 관여하는 효모에서 발견한 CDC라는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했지. 사실 CDC는 포유동물 세포에서는 CDK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 교수님, CDK는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의 약자인가요? 예, 맞죠? 맞겠죠? 예. 그런 선행화 문짝에도 쓸데없다. 선행학습은 학습 효과를 약간 의욕을 감퇴시키는 효과가 어떤 사람들한테 있고 또 과도한 선행학습은 물론 적당히 배워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CDK,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사이클린 의존성 카이네이즈는 인산화 효소, 어떠한 물질에다가 인산기를 갖다 붙이는 효소가 인산화 효소예요. 그래서 단백질에다 인산을 붙이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지질에다 인산을 붙이면 리피드 카이네이즈, 그리고 뭐 헥소 카이네이즈 같은 거 있죠. 헥소우즈, 6탄당에다가 인산을 갖다 붙이는. 해당 작용의 첫 단계, 그죠? 글루코즈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탄소에다 인산을 갖다 붙이는 거. 인산은 이렇게, 인산기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딱 퉁쳐서 그리기도 해요.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OH기에. 인산화는 뭐 다른 모이티에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OH기에 일어나요.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중에서 OH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뭐가 있을까?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죠.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이렇게 딱 세 종류의 아미노산만 한 글자로 쓰면 STY. 요 세 종류의 아미노산만 OH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그 아미노산에만 주로 인산화,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요. 효모에서는 CDC로 이름 붙여졌으나 CDC2, CDC28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하지만 포유동물 세포에서 CDK로 부르니 이제 통일하자. 효모 따위가 연구 재료로서의 효모는 동물 세포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우리 세포 생물학을 배우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속하는 포유동물의 이야기가 좀 더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카이네이즈, 키나제, 독일식 표현이기도 하고요, 일본식 발음이기도 한데 인산화 효소란 무엇인가? 카이네이즈라 발음하기도 하고 한국어 표현은 키나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나는 인산화 효소라고 부르는 걸 권장하던 저도 그래요. 인산화 효소 좀 발음하기가 힘들지만 오음절이라서 아니면 그냥 카이네이즈.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효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틴 카이네이즈, 지질 인산화 효소, 탄수화물 인산화 효소도 존재한다. OH가 있는 아미노산에 인산이 붙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이렇게 그리기도 한다.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반응인 파스포릴레이션, 디파스포릴레이션, 인산화, 탈인산화는 단백질의 효소,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짐. 단백질 또는 효소 엔자임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졌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RNA로 이루어진 효소도 있어요. 활성을 가역적으로 조절하는 아주 자주 쓰이는 반응이다.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은 단백질 인산화 효소, 프로틴 카이네이즈가 촉매하고 여기서 OH가 있죠. 여기 ATP, 여기 아데닌, 아데노신, 여기 포스페이트가 하나, 둘, 네 개 붙어 있으면 ATP죠.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ADP. 그래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ADP가 되고 이 인산을 어디다 붙인다? 단백질에 붙인다. 그래서 이쪽 반응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가 촉매하고 반대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이 포스페이트를 인산기를 떼어주는 효소인 파스파테이즈가 촉매한다. 인산을 단백질에 붙여주면 인산의 음이온 2개 때문에 인산이 홀로 존재할 때는 무기인산일 때는 PO4 3- 왜 마이너스 차지가 여기 세 군데 있는데 단백질에 붙으면은 차지가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그래서 음이온 2개가 있어요. 음이온 2개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가 약간 변해요. 왜 그럴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는 NH3 플러스 라이신이나 알지닌 같은 아미노산에 플러스 차지가 이쪽에 노출되어 있다고 가정해요. 여기 OH가 있는데 여기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여기 인산화가 돼서 이 음이온이 갑자기 2개가 생기면은 하나도 아니고 2개가 생기니까 약간 여기 끌림 현상에 의해서 단백질이 약간 이쪽으로 모양이 약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뒤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가 약간 변해서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CDK와 사이클린 복합체는 세포 주기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내가 단백질 인산화 효소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의 한 종류인 세포 주기의 조절을 담당하는 CDK,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사이클린 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야. 나는 CDK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이클린이지. 사이클린. CDK는 활성화 효소고 사이클린은 역시 단백질이지만 얘는 효소는 아니에요. 카이네이즈 활성, 즉 다른 단백질에 포스페이트를 붙여주는 활성은 없어요. 사이클린은 CDK를 도와줄 뿐. 실제로 카이네이즈 활성, 다른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활성을 지닌 단백질은 누구다? CDK. 왜? 이름이 카이네이즈니까. 나 CDK는 꼭 사이클린이 존재해서 CDK, 사이클린 복합체, 컴플렉스를 두 개가 같이 있죠. 만들어야지만 활성을 지닌다. 사이클린을 만나서 활성화된 CDK는 어떤 일을 할 것 같니? 그야 CDK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니까 세포 내 여러 가지 세포 주기 진행과 관련이 있는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서 활성을 조절하겠죠.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얘가 다른 단백질들을 인산화시켜서 누가? CDK 사이클린 컴플렉스. CDK 혼자서는 못하고 반드시 사이클린이 있어야지만 된다. 사이클린이 같이 있으면은 CDK가 활성화돼서 CDK 사이클린 컴플렉스가 다른 단백질들을 인산화시켜서 세포 주기의 진행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CDK와 사이클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좀 헷갈리겠지만 어느 정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언제 외우라고 그랬죠? 지금 외우지 말고 시험 전날 혹은 시험 당일날 아침에 요즘 오프라인 시험을 보니까 전철 타고 학교 오지는 않겠지만 기말에는 온라인 시험을 보니까 집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기말에는 오프라인 시험을 볼 가능성도 있어요. 갑자기 바이러스가 갑자기 없어진다든가 그러면 어쨌든 이 이름들은 사실 외워두는 게 좋긴 해요.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 걸로 금방금방 검색이 가능해가지고 너무들 사람들의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예전만 해도 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한 10개의 전화번호 외우고 다녔죠. 요즘은 내 전화번호도 가끔 헷갈려요. 그죠? 그리고 길거리 지도도 서울 시내 지도도 어느 정도 내 머리 안에 있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다 보니까 길도 잘 모르고 숫자도 잘 못 외우고 그런 시절이 왔는데 물론 이런 정보, CDK와 사이클린의 이름에 대한 정보도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G1, SG2M 이 사이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니까 항상 G1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작용하는 거 CDK4 사이클린 D G1에서 S기로 넘어간다. 근데 그 다음 번에 활성화되는 건 역시 또 G1에서 S기로 넘어가게 해주는 건데 얘는 S기에서 DNA 복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비. 다음 S기에서 CDK2 사이클린 E CDK2는 바람둥이라서 어쨌든 파트너가 둘이에요. 사이클린 E뿐 아니라 사이클린 A하고도 결합해요. DNA 복제를 시작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중요한 거 CDK1 사이클린 B G2에서 M기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M기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CDK1이다. 포유동물 세포는 위에서 보듯이 세포 주기의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CDK 사이클린 복합체가 CDK 사이클린 컴플렉스가 셀 사이클의 진행을 도와준다. 이스트도 포유동물 세포와 마찬가지로 유캐리오틱 셀이지만 포유동물 세포처럼 많은 종류의 CDK와 사이클린이 쓰이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좀 간단하겠죠. 좀 더 자세한 CDK와 사이클린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